현재 취득세 중과에 걸리지 않는 아파트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공시가 1억 이하입니다. 공시가 1억 이하. 공시가 1억 이하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그대로 1.1%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는 지난 우리 2020년 8월 달인가요? 그때 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공시가 1억 이하는 저가주택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집값을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서민들의 아파트 거래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중과에서 뺐지만 결국은 공시가 1억 이하로 엄청난 수요가 진입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시가 1억 이하가 공시가 1억 이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물론 수도권 쪽에도 뭐 그런 공시가 1억 이하가 상당히 많았지만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공시가 1억 이하라는 정부에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죠? 공시가 1억 이하라는 이 포인트를 잘 짚어줬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서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 특히 청주라는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5대 광역시를 이야기를 드리죠. 5대 광역시 플러스 3개 도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네. 5대 광역시 플러스 빅3 도시. 자, 첫 번째 창원이고요. 두 번째 세종이고요. 세 번째 청주입니다. 아이고 이편한 세상님께서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5개의 광역시하고 3개의 빅3 도시 요것만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이것만 봐도 투자할 게 천지예요. 천지빛깔이. 네, 그 말 아시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저기 강원도, 강릉, 속초, 춘천, 원주 들어갈 필요 전혀 없어요. 굳이 내가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도시, 네, 포항 같은 도시 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리고 충청도의 당진, 뭐 내포 신도시 이렇게 인구가 적은 도시도 하지 마세요. 네, 그게 거르시고 그냥 내가 하락기라도 호구가 나타나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구수가 있다는 것은요, 호구들도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추후에 내가 매수하고 나서 2년 뒤에 설령 부동산 경기가 꺾이더라도 고점에 받아줄 사람들이 그런 50만 이하 도시, 20만 이하 도시보다 훨씬 더 호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5대 광역시하고 3대 빅도시, 빅3를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신일님 반갑습니다. 드리님께서 2주차 과제 임장하면서 중개사님 상담한 것도 좋았고 3주차 과제는 아직 대구만 통화한 상태지만 좋은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내드린 과제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숨은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 설명을 드리지 않냐면은 제가 모든 것을 과외처럼 하나하나 짚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은 내 것으로 못 만들어요. 네,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 스스로 무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거를 과제의 결과물, 보고서 형태는 아니지만 텍스트 형태로 적어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는다. 이런 걸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요, 서울에 있는 주요 입지의 아파트들의 매매 호가하고 실거래가의 괴리율, 매매 호가가 더 먼저 빠졌는지 실거래가는 먼저 빠졌으나 호가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시장의 상황을 짚어본다. 이게 바로 과제였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시면서 좀 더 인사이트가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부동산을 공부를 할 때 남의 강의는 듣지 않았습니다. 네, 전문가 강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깐 네, 죄송합니다.
다시 방송 이어갈게요. 네. 무슨 일은 아니에요. 무슨 일은 아니고, 네. 와이프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네. 방문 또 닫을 겸 해가지고, 잠깐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또 라이브 방송의 묘미이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튼 간에 저도 부동산을 공부할 때, 강사, 전문가들의, 이 말로 하는 그 사탕 말림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먼저 아는 것보다는 내가 먼저 기준을 수립하고 나의 주관적인 잣대가 튼튼해질 때까지 내가 스스로 내 능력치를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일단은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중점을 했어요. 일단 부동산에 관련해서 저는 중개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 공부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자격증 직장을 병행하면서 비록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은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그 결과 수많은 도시계획 관련 서적이든 토지 관련 서적이든 아파트 관련 서적이든 이렇게 많이 읽으면서 내공을 튼튼하게 쌓을 수 있었던 시기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쌓았고 이제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 일단 기본적인 것을 먼저 터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한 거죠. 저는 경매든 뭐든 간에 공부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본기를 쌓은 다음에 이 사이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투자를 병행을 했습니다. 네, 투자를 같이 병행을 했고요. 운이 좋아서 저는 뭐 지방에 투자를 했지만은 여러 번의 사이클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락장은 제가 지금 3번째 겪고 있어요. 자, 특히 지방장은요 사이클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물립니다. 네, 자칫하다가 물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함부로 사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 못하는 그런 지방장은요 1년 오르고 2년 오르고 중단되기도 합니다. 2년 내내 오르진 않아요. 지방장은요. 6개월만 오를 수 있고요. 1년 동안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정말 리스크는 크다. 그 대신에 비규제 지역에 규제로 지정되지 않은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익절하는 타이밍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카도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5천을 절약한다면 내년 1월까지 분당 시범 초소형 파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일까요? 최고가 대비 8천 내려 파는 경우요. 조금 내려 팔고 송파 32평 깎아서 사보려고요. 이 시점이 깎는 타임인 것 같아요. 카도님, 일단은 송파고 뭐건가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 타이밍 잡으려고 하다가는, 제대로 못 팔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분당의 시범 초소형을 파는데 집중을 하세요. 그거부터 집중해서 파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견뎌보세요. 기다리면요 더 좋은 게 더 많이 나와요. 지금 분당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하락이 멀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호가만 내렸지만 낮은 실거래가로 찍히지 않은 아파트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세요.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같으면 지방을 좀 더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네, 땡땡지요. 네, 땡땡지요. 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J1님, 네, 반갑습니다. 네. 연인님 반갑고요. 옥동정님 반갑습니다. 미주로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편한 세상님께서 경산 하양 내년에 입주하는 분양권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 입주 물량 많아서 이거 처분하는 게 답일까요? 지금 혹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양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데, 자, 하양, 경산시 하양읍. 네. 요쪽에 입주한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입주한 아파트 분양권 있나요? 하양읍. 요거예요. 경산 하양 금호 올림 이거예요? 네, 이편원님. 이거 맞습니까? 자, 맞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죠. 올 1월 달에 지금 입주를 하고, 피는 거의 다 빠졌네요. 네. 이게 피가, 이게 5구 타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5구 타입 단일 평수로만 구성된 거예요. 자, 한 아파트 단지에서 리딩 세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84 타입이라는 또는 40평대, 50평대 있으면 좋겠지만요. 84 타입이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견인해 줍니다. 왜? 투자자랑 실거주자가 가장 몰리는 게 바로 84 타입이란 거예요.
5구 타입은요, 실거주 수요자가 진입하기 뭔가 좀 애매합니다. 왜?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투자자는 진입할 수 있으나 실거주 수요자는 적게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분양가가 한 2억 3천 정도 되는데 제 피가 무피입니다. 무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1월 달이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밖에. 금매가 제 P0. 네, 마피도 나왔죠? 네, 저측 마피. 아마 P가 마피될 확률이 좀 더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네. 자, 왜? 대구가 맛이 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가가 지금 1억 5천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매매가를 보시면은요 이래요. 네, 이렇습니다. 자, 2억 초반부터 자 이렇게 했죠. 그럼 아까 1억 5천이면요 갭이 6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갭이 6천 정도. 잠시만요. 1억 5천이면 이면 6천이죠. 지금 현 시점에 경산이 6천이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네, 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일반 아파트는요. 뭐 경산 하양 우미린 더 센트럴을 보면은 지금 현재 84 타입이 84 타입이 3억 2천 이래요. 3억 2천이고 전세가 얼마예요? 네, 전세가가 2억 6천 이렇게 합니다. 네, 이것도 갭이 한 6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세가 2억 6천요? 글쎄요, 더 빠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최근에 지금 2억 8천에 내놨다가 지금 전세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2억 6천까지 2천을 또 낮추기도 했어요. 자, 게다가 좀 더 축소를 한번 해보면요. 네, 축소를 해보면 자, 우리가 아는 경산의 저기 자이나 중산자이 이런 데 있죠. 네, 그런데 이쪽이죠. 뭐 펜타힐즈 더샵이든 뭐든 간에 이쪽은 다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와서 이게 뭐 수성구랑 가깝대 해가지고 제2의 수성구대 해가지고 가격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이 가격을 대구의 가격을 리딩을 하는 이 수성구의 금액대가 주춤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던 뭐 사월이든 어디든 간에 옆에 있던 경산의 중산동이든 맛이 같다고요. 네,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경산,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하양도 마찬가지로 주춤한 겁니다. 주춤이요. 자,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뎌야 할까요? 견뎌야 해요? 아니면 마피라도 팔까요? 제 생각은요, 뭐 마피 500, 1000이면 탈출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그러나 자금적 여유가 있으면요, 저는 손해를 가급적이면 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거 빨리 명의 없애버리고 차라리 오리지널 대구 쪽에 투자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다면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손절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왜? 지금 어차피 분양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피해 손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빨리 손절하고 잘라내고요. 지금은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요, 다른 것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이편님, 이걸 혹시 분양권을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청약 당첨되신 거예요?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계속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SJY님께서 지금 규제 지역은 에이스들인가요? 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서울 수도권 인천이 규제로 묶였는데 그게 에이스인지 문의하신 거죠? 그쵸. 입지가 더 좋잖아요. 네. 자, 미정님께서 성남 구도심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 신축 나옵니다. 참고하셔요. 자, 성남의 입주 물량을 한번 볼까요? 경기도 성남시, 성남이 구성남이 있고요, 판교가 있잖아요. 구성남 판교. 일단은 올해 입주가 있고요, 내년에 6,400세 이렇게 입주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4, 25, 26 입주 물량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경기도 외에 인천이나 저쪽 오산이나 우리가 보시면은 저 수원이나 입주 물량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경기 남부권의 입주 물량들이 소화가 반드시 되어야만, 이것들이 되어야 되고, 화성이고 오산이고 평택이고 네, 천안 아산이고 이게 다 소화가 되어야지만은 반드시 서울과 분당도 집값이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심리가 너무 꺾였어요. 여러분, 제가 심리가 꺾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도한 입주 물량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리가 꺾인 이유는요, 지나치게 많이 오른 아파트입니다. 가격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다가 지금 나루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생각지도 못한
과도한 금리 인상.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심리 자체가 꺾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때 이야기했어요. 금리 그거 올라봤자 얼마 오른다고. 매수 심리 꺾이겠냐.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정작 우리가 보셨다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꺾이잖아요. 실수요자가 더 이상 사지 못하니까 만든 게 작년 12월부터 진행되었던 대출 규제였고요. 투자자가 더 이상 사지 못하게 만들었던 게 2020년 8월에 취득세 중과 규제입니다. 자, 최근에 후땡땡TV 이런데 그 여성 투자자가 나오십니다. 네,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올해 초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공시가 1억 이하가 아니라 공시가 1억 넘는 것들 12.4% 취득세 중과 내고도 계속 매수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깨는 거죠. 사야 한다. 왜? 매년 투자라니까. 근데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공시가 1억 이상, 공시가 1억 1000이라서, 취득세 12% 내도 1000만원, 1500만원대 이렇게 내서 전세가로 퉁친다 하더라도 전세가가 꺾이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 못 한다는 겁니다. 저는요, 싸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려요. 네, 선수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투자요. 설령 법인에 대한 규제가 없더라도 저는 법인으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부동산은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수단, 그게 바로 법인이거든요. 왜? 법인은요, 예전에는 법인으로 아파트를 사서 하루만 보유해서 1000만원 차익을 얻었다. 그러면 10% 내는 거예요. 일단 법인 추가과세 10% 내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는요, 연말에 법인세를 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세도 10%잖아요. 왜? 2억 원의 차익 영업이익까지는 법인세는 10%예요. 네. 그래서 너도 나도 리스나 렌탈, 차량 렌탈 해가지고 법인의 과표 구간을 낮추는 이유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법인은 그렇게 쉽게 사고 팔 수 있게끔 해놨어요. 과거에는 공시가나 상관없이 법인도 마찬가지 취득세가 일반 개인하고 똑같았었고요. 하지만 지금은요, 법인은 1억 이상, 1억 초과들 사면은 무조건 12.4% 내게끔 되어 있고, 단돈 1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시가의 3%, 지금 2.7%가 이건 아직 통과 안 된 것 같은데 3%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고를 하고 싶은 건, 집을 사야 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은 익절하는 거다. 부동산은 투자 재화기 때문에 적당하게 익절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얻어가면서 추후에 우리가 더 좋은 것들 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로 준비한 게 이거예요.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는 큰손 4만 명이 2채 이상 17조를 매입을 했다고요. 자, 민홍철 의원께서 2019년 이후 지방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매수를 분석을 했는데 상위 10명이 915가구를 매입을 했다고 해요. 40세 최다 구매자는 137가구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한 명이 보시면은, 자, 최다 구매자가 1982년생, 나이가 41입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공시가 1억 원 안팎의 지방 저가주택 137가구를 매입을 하셨다고 해요. 1984년 구매자는 같은 기간 112가구를 사들여 그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분들이 과연 지금 웃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분들은 웃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공시가 1억 이하가 먹은 간에, 공시가 1억이 넘던 신축 아파트가 먹은 간에 지금은 큰일 났어요. 전세가도 같이 빠지고 있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건설업이 초호황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건설사에서 정말 밀어내기 분양을 엄청나게 쏟아냈다 이거죠. 그러면서 입주 물량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러면 구축에 대한 수요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전세가 하나 둘씩 나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왜? 한 10개 샀는데 정말 운 좋게 전세 세입자들이 계속 오래 살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137가구 샀잖아요. 그러면 137가구에 서로 다른 사연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간다는 사람,
예? 집 다 때려 부시는 사람, 불 지르는 사람,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금 하나 둘씩 돌려주거나, 그러면 전세금 돌려주지 못해서 결국 임차권 설정 당하고 강제 경매 당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진다 이거죠. 무너진다. 이렇게 쌓은 아파트들은요, 이게 철옹성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건 전부 다 모래성입니다. 파도가 쓱 밀려오면 그냥 무너지는 것들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이거 인생 한 방 노리는 거예요. 인생 한 방이에요. 이게 과연 옳은 방식일까요? 저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투자를 평생 동안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는요, 그 인생 한 방에 벌어서 퉁치고 나간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물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윤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삼성님께서 취득세 몇 프로인가요? 법인요? 12.4%예요. 네. 부자님께서 대구 진입을 23년 8월, 6월 말씀하셨는데 12개월 중에 8월로 특정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일단은 그거예요. 부자님, 저는요 8월이라는 이 한여름을 매우 좋아합니다. 네, 한여름. 이때는 그냥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사이클에서도 더운 여름처럼요, 매수 수요자가 집을 보러 돌아다니지 않아요. 덥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개사들한테 보통 집을 내놓기 위해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여름 휴가 지나면 사람들이 좀 올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추석 지나면 좀 올 거예요. 네. 세 번째, 설 명절 지나면 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룬다는 것보다는 손님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가 더운 때가 아니라 선선해지는 시기에 집을 보러 많이 다닌다는 겁니다. 네. 자, 한창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 6월달부터 덥잖아요. 대한민국은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기가 좀 꺼려지기 때문에 집을 안 보러 온다는 거죠. 특히 7, 8 비수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7, 8은요 가장 암흑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 입주 물량 있잖아요. 1월 달부터 입주하는 게 한 달 만에 없어질까요? 절대 불가합니다. 한 달 만에 입주장 완료되는 게 아니라 최소 6, 7개월이에요. 6, 7개월. 1월 달에 입주한 게 8월 달에서도 여전히 입주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입주 물량이 막 쌓이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가 서로 경쟁하듯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정말 두려운 것은 84 타입의 전세가가 1억대가 나오는 그런 시기는요, 정말 공포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